안녕하세요.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 조정과 목표 관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예.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를 위해서 업무를 세팅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목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 수밖에 없었네요. 자, 이 순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꿈을 좀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비전을 목표로 만들고, 이 일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지속화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예, 사후 관리.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요,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이죠.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의 회자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보였던 회사들 지금 있는 회사도 있고요. 순위가 바뀌어 있는 회사도 있네요. 네. 씁쓸한 하나의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사람은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는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국 궁극적으로 어떠한 회사가 될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까? 자, 이 비전은요, 표현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생생하고 불투명한 게 아니라 생생하고 그리고 거창한, 위대한, 큰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은요, 다른 말로 이 당해년도, 회계년도라고 얘기하죠. 기업의 회계년도의 사업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목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비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나 조직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들을 구체적으로 써서, 왜냐하면 기업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글로 적시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자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실행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기업 비전의 특성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사례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업을 한 학생들의 목표를 실제로 글로 써서 생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봤더니 역시나 자기의 꿈을 글로 적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달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꿈이 있다면 그 꿈들을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전은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96년이네, 96년. 한 20년 정도 전입니다. LG전자는 1999년도 7월달경에 자기들의 본사에 모여서 도약 2000호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005년도였죠. 이 당시 10년 후인 2005년도까지 매출을 60조 이루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 LG전자의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이 60조에 해당되는 이 행위들은 작년이네요. 목표보다 10년치가 늦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LG전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씁쓸한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 기업이 선포한 비전들은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상당 기간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 숫자나 아니면 어떤 매출의 양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인류와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비전을 구체적인 목표로 적시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구성원들과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에게 꿈과 포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았고요. 자, 기업이 실제로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계속 잘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다룬 책들인데요. 그 책의 한 꼭지를 봤더니 기업은 원대하고 큰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저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들을 제대로 올바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식당의 본질에 가까운 그림은 어느 쪽입니까? 네.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 그림입니다. 본질이죠. 그죠? 식당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아주 위험 있고, 그죠? 아름다운 환경보다는 주력의 본질에 주력하는 그런 것이 식당의 본질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육상 대표팀의 코치입니다. 스카우트입니다. 자, 각각 트랙에 맞는, 각각 종목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그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필요하다면 해외까지 나가서 아주 역량 있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섭외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섭외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선수, 해당되는 선수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100m의 경우, 네, 순발력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거리 경주의 대표적인 마라톤은 지구력이겠죠, 그죠? 네, 그러한 본질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치?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측정을 해서 과연 가장 적절하게 많이 갖고 있는 선수는 누구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종목의 본질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회사에는 이러한 부서들이 표현과 호칭은 다르지만 존재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 부서들의 본질, 직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구소에서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파악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와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 생산팀에서는 우리가 완성이 된 제품의 아웃 이미지를 실제로 가장 저렴한 원가, 가장 적절한 원가를 통해서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영업팀에서는 이 제품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시점에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인도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각각 부서의 본질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이 성과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그냥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목표화하고 이 목표를 성과로 만들어 나가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둘 다 역동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죠. 그러나 힘을 제대로 쏟아내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된, 얼라이먼트 된, 그래서 목표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희망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맡게 될 직무들은 이렇게 큰 단위부터 하위 단위까지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부분들을 맡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선배인 대리님들은 이 두 가지나 세 가지 꼭지를 맡게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시점과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팀의 공동의 내용인지 이렇게 네 가지 국면, 네 가지 지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이 세세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하시지 말고요. 한 부서의 직무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목표들은요, 비전을 이제 실제 수령할 수 있도록 목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담고 있어야 될 스마트의 법칙.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얼마나 구체적인지, 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실행이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의 조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영업부서, 생산부서, 인사부서에 부서장이 있습니다. 이 부서장들은 각각 해당되는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이 목표를 쭉 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100억, 95%, 85점. 예.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측정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시를 해놨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의 법칙에 일치되는 구체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제 이 목표들이 실제 실무자 대리, 그 다음에 실무 신입사원 이렇게 배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할당된 목표들, 비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숫자로 환산해야 되겠죠. 자, 이 목표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산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말로는 KP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척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척도는요, 양적으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한, 질적인 그러한 척도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일하는 중간에 발현될 것이고요. 어떤 것들은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국면으로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어떠한 제도를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잘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목표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목표는 구성원들이 잘 공유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성취감을 갖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서의 비전들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될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기업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합류된 부서에는 이렇게 2015년도에 우리 부서는 어떤 것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비전 그리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업무의 브렉다운들은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매일에 발생하는 일, 주간 단위 발생하는 일, 분기 단위 발생하는 일 이렇게 정리되어서 해당되는 주, 해당되는 월에 각각 목표량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이 매트릭스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신문지상을 보면 어느 전자회사는 작년 대비 몇 프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아직 미흡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가능한 산정이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팀원들은 이런 팀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이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길 희망하고요. 어느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유인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유인원 원숭이과겠죠.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열대 과일을 저 천장에 매달아 놓고 우리 원숭이들을 유혹합니다. 먹고 싶지 유혹하고요. 실제로 이 원숭이들이 열대 과일에 접근할 때마다 아주 세기가 센 고압의 물로 방해를 합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동물들은 맛있는 열대 과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데미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장애나 한계를 받게 된다면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딛고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도전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들은 달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팀원들의 스타일입니다. 자, 어떤 팀원은 115%의 성과를 달성했고요. 어떤 팀원은 85%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고득점, 고성과를 달성한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죠. 그런데 이 내면을 살펴봤더니 일들이 조금 달랐어요. 난이도죠.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들에 만약에 숫자를 붙여놨을 때 팀원 A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난이도는 조금 낮은 일을 수행했고요. 팀원 B는 성과는 좀 낮았지만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난이도를 배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평가는 여러 가지 변수, 파라미터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최종의 성과들을 측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중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었더니 반전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팀원 B가 조금 더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제된 빈도, 여기서 배제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수행하는 그 빈도, 이 열정과 노력에 우리가 좀 더 점수를 줘야 되겠죠. 이런 빈도도 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 외에 또 그 부서나 그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들어가야 될 변수들이 또 많이 있겠죠. 자, 어떤 부서의 팀의 업무 배분은요, A, B, C의 골고루, A, B, C라는 일의 종류를 골고루 분별했고요. 이쪽 부서를 봤더니요, 조금 더
더 적극적이고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ABC에게 더 몰아서 업무를 배분을 했네요. 물론 장단점들이 다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특질,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일을 배분한다면 조금 더 좋은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실제 인물이죠, 그죠? 네. 그렇게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는 야구단이었지만 그 야구단의 한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가는 좀 좋지 않지만 저평가된 선수들의 특질들, 본질들, 특징을 잘 찾아내서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많이 나왔죠, 그죠? 뭐 오랫동안 이어가서 승리하는 장기 연승의 목표, 그다음에 이 메이저리그의 후기 리그에도 진출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실제 영화입니다. 핵심은 뭐죠? 네, 구성원들의 특질을 잘 이해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했다는 내용들이죠. 자, 어느 회사에 부서에 가서 컴퓨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컴퓨터 상호간에는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공유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일 업무 보고라는 하나의 파일을 생성했네요. 이 파일을 들어봤더니요, 어떤 A라는 구성원의 그 일, 해당되는 날에 어떤 일들을 했고 시간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기계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참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행위들을 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일일 단위 할 수도 있고 주간 단위도 할 수 있고요. 주간 단위의 일들은 어느 회사든 거의 대부분이 99% 회사들이 다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실제 이렇게 업무를 공유하는 일을 해봤더니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체감보다는 좀 더 일의 내용들이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팀 내 업무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러한 장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상기해서요, 매일매일의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얼마만큼의 일을 수행했고 어떠한 특기나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적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연도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아주 좋은 메모랜덤 회유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가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영업의 이익, 질을 증가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단가를 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고요. 어떤 부서는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단가가 낮으면 매출이 적으니까 단가를 인상하는 게 좋겠다. 여러 차이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관리하는 뭐 기획부서나 회계부서에서는요, 영업이익의 질을 좀 더 1순위로 주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양이 중요한 영업부서에서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 갈등과 차이를 조정하시겠습니까? 이 목표들은요, 처음에 비전을 통해서 목표가 수립되고 최종 단계에 완성되기 전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일일 업무 목표 공유도 사실상의 매일매일 업무 수행의 상황을 살펴보는 간이의 평가 수단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어떤 단위로 평가하든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목표들은 이 달성 정도가 7점 만점의 점수로 몇 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이렇게 간단한 매트리스를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소스를 넣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구술평가나 기술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꼭점이 하나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은 덜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가? 당장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준비생이시죠? 먼저 취업을 확정한 분도 계시겠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이 매트릭스에 대입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들은 취업 공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긴 하겠지만 좀 배제될 수 있는, 시간적인 자원이 부족할 때 배제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축을 응용한다면 여러분들이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든 4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학교 다닐 때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인턴도 해봐야 되겠다. 전공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외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5점 만점의 점수를 줘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척도를 넣어서 판단한다면 이렇게 순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간 관리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정하고 조정하고 배분하고 목표 관리를 중간 평가까지 하면서 수행했죠. 예. 이제 이것들이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1년, 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비전들이 한 번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상향 달성되는 비전이 되겠죠. 자,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어느 회사의 구성원들이 훈련을 받는 각오와 열정을 닦기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을 같이 동업을 하는, 같은 일을 하는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 내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링겔만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능에 많이 우스갯소리 나왔던 얘기죠. 나만 아니면 돼. 뭐 그거와 뭐 유사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링겔만 효과. 여러분들의 동료가 이런 현상을 보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네. 학교 생활하면서 단체 협업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학기 중에 실행했던 어떤 공동 프로젝트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했던 어떤 일들, 여러분들의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구성원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데 갖고 있는 희망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물을 쏟아놓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불만이 생겨서 이러한 누수현상, 그죠? 예. 불필요한 현상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목표 관리는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찾아내는 일들이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우리 부서의 문제점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불편함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자,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를 분석하는, 아까 MEC 기억나시죠? 예, MEC라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해결책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 해결책들은요, 제도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수행해야 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마인드셋, 인지도를 바꿔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시죠. 실제 미디어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버스, 교통수단에는요, 이렇게 주행 기록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다 합니다. 뭐, 사고 방지나 사고를 측정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현행법에 운전기사들은 1년에 4시간 정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버스 회사에서 사고율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고민스러워서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운전기사들에게 이제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즉 징계라는 제도적인 non-training 어프로치를 썼던 거죠. 그랬더니 실제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억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좀 부작용이 생기겠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진행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방법과 교육적인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시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인사평가, 인사고과라는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행평가는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겠죠. 필요한 회사에서는 뭐 외부 고객들이나 여러분들의 동료 그룹에서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도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제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지속된 성과 관리를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일까요? 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죠? 빙산의 모형으로 말씀드렸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들을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죠. 자, 이런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적인 트레이닝 어프로치, 우리가 인지하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서의 일들이 잘 지속화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